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활동가입니다. 네, 171화. 178을 넘겼네요. 조금 있으면 200화 하겠네. 그러네요. 한 달 정도 있으면. 200화 때 또 빅파티 한번 하셔야죠. 네. 김원규 차님이 원래 오늘 복귀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병원을 가셔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오후에 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녹음이 보통 오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 방송은 처장님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미련 곰탱님이나 티에노님 같은 열혈한 처장님의 팬들은 조금 아쉬워하시겠지만 사사세님까지. 네, 사사세님까지. 자, 그러고 보면 다 처장님 팬입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맞아요. 그냥 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내일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내일 진짜 오십니다. 네, 예. 진짜 오십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마련한 특집에도 처장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연말까지 처장님이 등장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이 유일한 방송이에요. 꼭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오늘 여기까지 듣고 확 꺼버리지 마시고. 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김원경 시장님께서 자유언론 신천상을 받으셨어요. 오, 1회. 네, 무려 1회죠, 1회. 야. 이제 KBS, MBC 정상화 활동, 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종편을 비롯한 많은 언론 감시 활동의 네. 공적을 인정받아 네네. 자유언론 실천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주는 상인데요. 네. 자유언론 실천재단은 동아일보 투쟁위원회, 동아일보 기자들이 70년대 말에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다가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해고를 당하셨죠. 네. 그 선생님들과 조선일보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네. 조선 동아 생각하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다 나갔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조선 동아의 70년대 독재 기간만 해도 그렇게 결기 있는 기자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든 재단인데 언론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단체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처장님이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제1회 자유언론 실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네, 그 선정 사유? 네. 하나 상장 문구가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상 김원경. 귀하는 지난 25년간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언론 모니터 활동을 줄기차게 진행해왔습니다. 귀하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끈질긴 노력은 우리 언론의 공정보도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귀하는 올해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상황실장을 맡아 지난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돌마고 문화제를 20여 회 이상 개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자유언론 실천재단은 귀하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정도의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매진할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긴 문구가 그 상에 써 있었군요. 네, 되게 저희 상하고는 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컸나 보다. 그 상패가. 네. 여기도 저희가 좀 분발해야겠어요. 우리만 상장 문구를 되게 짧게 써요. 우리는 약간 나름대로 혼을 담아 치하를 해드리잖아요. 상 받으신 분들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약간 꿀리네. 근데 저희 선정표에 보고서를 따로 내잖아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런데 상패 문구와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계속해라. 너는 계속 노예다. 네가 25년 동안 한 건 알겠는데 더 해라. 더 할 거 아니까 계속 주겠다. 이게 우리 처장님이 만약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그렇게 썩 엄청나게 기분 좋지만은 않은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네.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네. 오늘은 좀 소식 자체가 네. 멋있어요. 아,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네. 어제 KBS 1TV의 4시 뉴스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뉴스 집중인데 네. 4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제 나온 이유는 이분이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거 약간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소방관 고 챌린지에도 참여하시고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한 캠페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유명인들이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며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하게 뭘 뒤집어 쓰시는 그런 이제 이벤트예요. 그것도 참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터진 것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우성 씨의 이 출연 영상이 편집이 돼서 어떻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네. KBS 본진 폭파 영상이라고. 정우성 KBS 본진 폭파라고 진짜? 해서 와, 너무 웃기다.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마지막에 인터뷰 마지막에 이 관련 내용은 다 끝나고 네. 앵커가 정우성 씨한테 중에 사랑을 이제 받는 분들, 특히 이제 정우성 씨라면 이 사회에 좀 더 큰 무언가를 더 밝은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근래 들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들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KBS 정상화요. 네. 네. 그 순간 앵커가 2명인데 둘 다 할 말을 잃고 또 한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정우성 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갔습니다. 대단해. 자,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틀 전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못났다. 네. 얘기만 들어도 KBS 오전 10시 기부 방송에 나와가지고 파업 그만하세요. 그것도 기부 방송에서 그러고 네. 있어. 아유, 심지어는 파업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기부예요라고 말했거든요. 야, 생방송에서. 천박합니다. 예. 똑같은 유명인인데 이렇게 멋짐이 다릅니다. 근데 예. 똑같은 유명인이라고 하지 마시죠. 좀 약간 불쾌하네요. 똑같은 날, 그러니까 똑같이 어제예요. 어제 20일 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네. 여기에서도 또 화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분들이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정우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정치적 발언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표현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한 국민이 나라에 바라는 어떤 염원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민이 그 권력의 불합리에 얘기하면 그게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자꾸 그 발언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뭐 나라와 관련된 우리 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 발언 아니니라는 그런 좀 프레임으로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정치적 발언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바람직한 국가, 바람직한 정치인을 만들지 국민의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권력을 만들어내는 용인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삐딱한 권력이 이제 국민 우민화 정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생각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큰 자산이다. 예. 독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국가의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불만도 표시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교육시키면 교육시키는 대로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름다운 국가는 국민의 생각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점점 KBS 본진 폭파에 이어 SBS 본진 폭파. 이게 이제 저도 이 방송을 본 게 아니라 KBS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제가 들은 게 아니라서 아무튼간에 정우성 씨가 그 이제 멋진 연기와 작품
이런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지도부 의원 12명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대요. 또 갔어 또. 왜겠어? 강규영 이사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멘트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즉각 방통위가 방송 언론장악을 위한 이 무자비한 인민재판식의 언론장악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민재판? 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수상해요. 저는 북한의 북에서 내려오셨나 이런 단어를 쓰지. 난 진짜 처음 들어 이런 말 입 밖으로 내는 사람. 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뭔가 KBS, MBC 정상화 시도를 계속 뭐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이라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멘트를 하러 간 거죠. 근데 이런 압박을 하니까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약간 그 해임한 처리 일정을 좀 조정하겠다.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의에 못 이겨서 미룬 원래 일정보다 논의를 미룬 그림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고삼석 상임위원회 말에 따르면요. 방통위는 법률상 업무에 독립적 영역을 보장하고 있고 또 위원들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네. 그치만 위원들이 이런 그러니까 의원들 국민의 또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네.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좀 해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심사숙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아직 찍은 건 아닌데요. 예상되는 날짜는 그래도 어쨌든 뭐 일주일 정도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약간 되는 거죠. 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사숙고를 근데 뭐 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 가서 심사숙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말은 안 했는데요. 사실 계속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원래 내일 아니었어요? 원래 내일쯤 논의하는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됐죠. 네네. 왜냐하면 소명 절차가 내일이 마지막 기한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쉽죠. 예, 네. 아쉽습니다만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내일 고영주 해임안 처리랑요. 강규영 이상 청문이 다 있었는데 이게 잠정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기된 거예요. 강규영 이사 청문이 내일이 기한이었기 때문에 내일 그걸 하고 빠르면 바로 처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명할 게 없어요. 강규영 이사가 이미 너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증거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루면 25일도 월요일이 휴일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25일은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죠. 올해를 넘기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일단은 어떻게 할지 방통위가 심사숙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가 KBS에 나와서 KBS 정상화를 외친 날 방통위는 KBS의 정상화를 미룬 거죠. 어쨌든 뭐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MBC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MBC가 정상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앙 MBC는 반가운 소식이 몇몇 있습니다. 인사 쇄신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취업 규칙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하고 있고 사장도 바뀌었고 중요한 건 근데 지역 MBC 사장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지역 MBC는 지금도 난립니다. 그 사장들이 아직도 앉아 있어서 대표적인 분들 몇 분 되게 유명한 분들 춘천 MBC의 매롱 사장님, 송재우 사장님 그분이 아직도 있어요. 대전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 참사의 주역 이진숙 사장, 대전 MBC 사장 뭐 이런 그분 분들. 방문 잠그고 계속 있다던데.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빨리 나오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지역 MBC 노조 또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투쟁을 접은 것도 아니고 이제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은 원주 MBC와 대구 MBC에서는 사장들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그나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첫 테이프거든요. 대구와 원주에서 사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폐 체제에서 임명된 지역 MBC 사장들이 사표를 낸 첫 사례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후에 조금 다른 MBC 지역 MBC 사장들도 자진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을 뿐 그런데 그게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송재우, 이진숙 이런 사장님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에 박문진 정기이사회가 있어요. 박문진 정기이사인데 여기 안건 중에 하나가 MBC 관계사 임원 선임 등 사전 협의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MBC 사장들의 선임
또 해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박문진 이사들이 지금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MBC 사장들의 해임을 논의할 수도 있어요. 안 물러나면 해임 시켜야죠. 예. 좀 거기서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서 내일 또 MBC 이사회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요새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거든요. 광고. 예. 정부 광고.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여기서 나온 건데요. 기자협회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진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정부 광고 우호 매체에 쏠리고 정권 따라 출렁. 우리가 이건 사실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정부가 근데 바로 잡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면 실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실태 조사를 지금까지. 했구나. 네, 그래서 이 보도는 뭐냐면요. 기자협회부가 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 의뢰를 해서 뭘 단독 입수했냐면 주요 언론사 정부 광고 집행 현황 자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놀라운 건 뭐냐. 해가 거듭될수록 광고 집행 규모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광고비 집행이. 네, 예. 그 규모가 정말 커지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출범 첫해 2003년에는요. 600억 원 가량이 정부 광고로 집행이 됐대요. 네. 근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에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늘었습니다. 600억보다 늘어났겠죠? 네, 늘었습니다. 한 800억 됐을까요? 1,200억. 어우씨, 너무 많이 이 두 배로 뛰었는데? 욕한 건 아니죠 지금. 네.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지난해 1,700억을 돌파했대요. 뭐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광고에. 완전 지금 엄청나게 정부가 광고를 지금 언론에다 때려박고 있는 기업도 거예요. 아니고. 네. 네. 근데 사실 언론사에 대한 광고가,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정부 기관이 매체를 선정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언론재단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더 클 많죠. 거라는 거죠. 예. 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정권별로 선호하는 언론사가 다릅니다. 자, 노무현 정부가 가장 좋아했던 매체는 어디였을까요? 가장 돈을 많이 몰아줬던 매체. 한겨레? 중앙? 자, 참고로 경향 한겨레는 가장 많이 광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중앙 갑니다. 중앙. 중앙. 노무현 정부. 네. 저도 중앙일 것 같네요. 중앙. 예. 맞아요. 예. 그렇네. 중앙이 종합일간지 가운데는 1위였대요. 가장 많은 광고를 받았고요. 자, 그럼 이명박 정부는 어디한테 가장 많이 줬을까요? 조선봅니다. 조선? 뭐 조선? 네. 맞아요. 네. 요 사람들 아주 내가 봤을 때 기사를 읽었어. 아니에요. 냄새가 나요. 그냥 조선의 냄새가 나. 맞아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는 누구 좋아했을까요? 조선. 동아. 이거 번갈아 가면서 주는구나. 아니에요. 조중동에. 동아일보가 정말 박근혜 정부한테 어마어마하게 충성했습니다. 맞죠. 조선보다 더 노골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내렸다가 올리거든요, 바지를. 맞아요. 근데 동아일보는 늘 내리고 있어. 생각해보면 예전에 김순덕 칼럼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장난 아니었어요. 뭐 단독 그런 정부 관계자들 관련된 단독 인터뷰도 동아일보가 정말 많이 땄어요. 네. 그리고 상위권과 하위권 매체 격차도 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보수 정권이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에 의도적으로 인색하게 집행을 한 듯한 정황도 좀 보인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매체는요. 오름세를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집행 금액이. 근데 조중동 같은 매체는요. 계속 오릅니다. 집행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경향 한겨레는 한 30억에서 40원대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네. 매년. 근데 조중동은요. 노무현 정권 때는 한 30에서 50억 비슷했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60, 80억 원대, 박근혜 정권 때는 90억 원대까지 막 올라가는 한 3배까지 뛰네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럼 격차가 있긴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나, 격차가. 그렇죠. 격차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체별로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방송사는 뭐 지상파가 다 휩쓸어 갔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JTBC가 이상하게 정보 광고를 못 받아요. 뭔가 시청률은 MBC나 SBS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광고가 정말
뭐 거의 다른 종편보다도 못 받는 수준. 이게 이상하게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한결의 경향 JTBC가 정부 광고를 못 받고 있네요. 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광고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가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는 얼마 받아요? 세월호가 터졌던 2014년도에요. KBS하고 MBC는 250억대의 정부 네. 광고를 집행받았어요. 어마어마하네. SBS도 200억대입니다. 자, YTN이 60억대, 뭐 60억대, 70억대 이 정도인데요. JTBC는 10억대. 네. TV조선보다도 더 적게 받았어요. 이거는 전 진짜 좀 억울할 것 같다. MBN하고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던 해에는 어땠을까요? KBS 300억대입니다. MBC 290억대고요. SBS도 250억대인데요. JTBC 여전히 10억대입니다. 19억 얼마예요. 이거는 뭐 엄청 차이 나네. 주기 싫은데 전 발로 줬다. 발로 이렇게 밀었다 몇 개. KBS에 비하면은 한 15분의 1 수준? 엄청 적죠 지금. 시청률이나 신뢰도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요 광고 그 집행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률이 높으면 많이 준다든가 신뢰도가 높으면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맞아, 많이 준다 이러면은 이게 사실 언론사가 정부 눈치를 보게 되죠. 아, 돈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집행 금액 자체도 큰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기사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거 참 재밌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광고 실태 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얼마 전에 윤영찬 수석이 이 불균형한 정부 광고 집행을 공정하게 바로 잡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아마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조금 댓글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관련 댓글이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견제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페나메나쇼 빨로 가보시죠. 네. 뭐라고요? 말이 꺼이네. 예. 편집해 주세요. 제 베나베나 쇼를 더럽히고 싶지 않네요. 네. 견제하려고 그랬는데 안 통하네요. 네. 자, 해주시죠. 네. 베나베나 쇼 시그널 하나 할까요? 해야죠. 언제나 부끄럽네요. 자, 이거 하려고 물도 마시고 왔습니다. 네. 베나베나 쇼! 오늘은 지난주보다 활기가 넘치네요. 네. 아까 이미 한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야? 그 광고 제일 많이 받는데 맞추다가 이미 한 번 한 것 같아요. 퀴즈. 네. 네, 저 요것만을 위해서 제가 또 어제 보고서를 하나 새로 냈습니다. 네,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19일 방통위, 문체부 뭐 이런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낸 어떤 대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 그런 게 나왔군요. 드디어.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EBS에서 방영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던 박환성, 김광일 PD가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운전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직접 차량 운전까지 또 이렇게 도맡아서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셨죠.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외주 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 속 연장선상에 있는 발표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뭐 외주 제작 인력에 대한 어떤 상해,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우리가 넣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제작비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서 방송사별로 자체 프로그램 제작 단가를 다 제출해라. 그거를 우리가 제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 대박이다. 네, 뭐 이런 되게 세세한 조항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뭐 외주 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도 포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이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 여부에 있다.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워낙 사람 아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일익성 대책으로 지금 말은 강하게 하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해놓고서 제재를 솜방망이처럼 해버리면은 이렇게 대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외주 제작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던 건 방송사들이죠. 네. 그럼 방송사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안 하겠죠. 네. 그러게 안 하겠네.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가 볼 땐. 자. 한 곳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다 안 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안 할 것 같거든요, 왠지. 이건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PD분들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갑질 사례를 방송사들이 유구한 역사상 보도를 안 해왔습니다. 잘 안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잘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요거를 보도한 매체가 한 곳이 있어요. 한 곳? 네, 단 한 곳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정희 PD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아요. 아세요? 네, 전 답을 알기 때문에. 한 곳이면 JTBC 아닌가? JTBC? 땡. 뭐지? 요새 헷갈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박. 네, MBC입니다. 네, 요새 원래 SBS 아니면 JTBC잖아요. 좋은 건. 근데 이제 하나 늘어나서 헷갈려요. 이제. MBC에서 이걸 했어요? 네. JTBC 안 했습니다. 네, MBC만 했고요. 대박. 그 MBC조차 사실은 이 보도를 날씨 바로 앞에. 진짜 야 그래도 해줘서 고맙다. 네, 해줘서 고맙긴 한데 해줘서 고맙다. 정말 날씨 바로 앞에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 건을 했어도 한 0.4건밖에 안 되는. 예. 네, 14번째 꼭지로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0.4건이죠. 예. 네, 정말 아슬아슬. 이제 그날 꼭지 하나만 부족했어도 이거 밀려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답답해서 모니터 대상 그 프로그램을 저녁 종합 뉴스로 한정하지 않고 다 뒤져봤군요. 대상 방송사도 막 연합뉴스 TV, YTN, EBS 다 넓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 거의 모든 방송사를 다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보도 진짜 안 하죠.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날 저녁 종합 뉴스로 보도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뉴스투데이에서 또 했어요? 또 해요. 이야. 네, 또 합니다. 실수로 한 게 아닌데? 아이고 저 마음 먹고 한 거죠. 네, 마음 먹고 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바로 앞에 하지 않았어요. 조금 중간 정도에 하는데 어쨌든 2번 연달아서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준 건 MBC밖에 없다. 네, MBC 정상화가 참 이런 데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의지를 갖고 보도한 거죠. 취재도 하고. 자, 그러면 다른 방송사들은 그럼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안 했더라도 혹시 인터넷 기사라도 내지 않았을까? 아예 안 해. 찾아봤는데 낸 곳이 있어요. 오. 인터넷 보도로 처리한 곳이 있는데 3곳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범위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MBC 당연히 하고. MBC는 온라인 보도는 그냥 제외. 제외? 대상에서 아예 제외. 왜냐면 리포트를 리포트를 내버렸으니까 이미 게임 끝났어. 네. 연합하고 네. YTN하고 네. JTBC 갑니다. 네, 연합, YTN, JTBC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합 K MBN. MBN? 이 보고 다 틀렸어. 야, 저렇게 다 틀리기가 쉽지 않은데. 네. 보고서를 더 읽었어. MBC까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서 읽었거든요. 덜 읽었어. 네가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짜증나. 자, 어떻게 해요? SBS, JTBC, YTN. 내가 하나가 틀렸네. 네, 3군데는요. 온라인 송고용 기사는 내놨습니다. 근데 이 이 3개의 매체의 온라인 송고용 보도의 특징은요. 그 독립 제작을 하는 그런 PD들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은 안 담겨 있고 그냥 정부 보도 자료를 처리한 그런 수준의 보도였고요. 인터넷 보도 냈다는 거는 취재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띄는 건요. 이 중에서 JTBC는요.
되게 늦게 내요. 이 온라인 송고 보도도.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 온라인 송고 보다. 보도를 한 1시 뭐 53분, 2시 1분에서 2시 전후로 해서 다 내거든요. JTBC 요 온라인 송고 보도는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나요. 뒤늦게 베꼈네. 네, 아니, 맞아요. 온라인 송고 기사는 다 베끼는 거예요. 아니 참 베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 아니, 뭐 이제 뭐 일이 많았나 보죠. 네, 뭐 과중한 업무 때문일 거라고. 예, JTBC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어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요.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에 대해서 뭐 완전 면죄부를 줬잖아요. 기업들한테. 근데 그게 그런 결과를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 공정이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박근혜 정부 공정이죠. 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직 ETF로 밝혀내지 않은 좀 미진한 사안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SK케미칼하고 애경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해야 된다는 잠정 결론까지 나왔대요. 공정위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당시 정재찬 위원장이요. 이 의견을 완전 묵살해버렸대요. 공정위원장이? 네. 논의조차 안 하고 그냥 테이블에 안 올린 거예요. 전체 회의에? 네. 그래서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에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 근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사실인지. 근데 이게 조사가 안 됐어요. 사실만 밝혀냈고. 네. 그랬다는 의혹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반쪽짜리 TF 조사 결과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럼 보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보도를 한 곳이 근데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면 뭐 SBS, MBC, JTBC겠네. 좀 다르게 가야겠네 나는. 네, 베나베나 쇼의 규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리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눈알 돌리는 거 봐라. 저는 JBC 아니. JTBC, KBS, MBC 봅니다. JTBC, KBS, MBC요. 이 PD님이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말씀하시고요. 네, 부적절한 멘트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네, MBC, SBS, JTBC가 보도를 했고요. 너무 뻔한 방송 보여드렸다. 이 중에서 JTBC는 3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으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JTBC가 작년에 이거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비판적으로 보도했어요. 보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3번째입니다. KBS 세월호 보도 통제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자, 요걸 보도한 매체가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KBS는 했을 리가 없고 KBS는 절대 안 했고. 참고로 KBS 안 했습니다. KBS는 할 리가 없어요 이거. 2군데다. MBC, SBS, MBC, JTBC. MBC, JTBC. JTBC TV조선. 이봉구가 맞았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수를 두시네요. 역시 뻔한 건 뻔한 대로 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역으로 가봐요. 2번, 3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 안 통하네. 네. 그래서 MBC가 한 건 내놨고요. JTBC가 또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 건에.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사실. 다른 방송사, 지금 KBS, TV조선, 채널A, MBN은요, 이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이슈를 다 안 한 거거든요. 댓글 다 안 하냐? 그럼 대체 뭘 했느냐? 이들은 무엇으로 보도를 채웠느냐?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KBS였습니다. KBS는요, 미끌과당, 빙판길, 낙상주의.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계속 얼어붙어 있어 지금도 곳곳이 빙판인데요.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걸 7번째 순서로 했고요. 네. 붕어빵 제친 군고구마, 제철 겨울 간식 1위.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간식으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 군고구마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간식 1위로 나타났습니다. 웰빙 음식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고구마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는 보도를 9번째 순서로 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직 파업 중이잖아. 인력이 없어서. 그래.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군고구마를 이거는 비 오는 날 소세지 빵급인데요? 네, 정말 그 급입니다. 네, 비 오는 날 소세지 빵. 그런 보도를 내놓았고요. TV조선 채널A는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의 그 민주당 당사 단신농성 사실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들을 또 내놨고요. 참고로 샤이니 그 김정현 씨 유서 내용이나 빈소 조문 풍경을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는 없습니다. 이 4개 방송사 중에서 다, 네, 그건 또 아주 충실하게 하고요. 특히 채널A는 이것과 관련해서 무려 4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TV조선 MBN 같은 경우는요,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관련한 보도, 의혹 보도를 계속 또 내고 있고요. 채널A도 좀 재밌는데요. 채널A는 위험천만, 음주 후 저체온증, 뭐 이런 보도나 MH그룹 박근혜 재판에 안 나갈 권리 뭐 이런 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있잖아요. MH그룹이라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그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단체 그 대표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 네, 뭐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네. 어쨌든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하느라 절대 보도할 시간이 없었다. 앞에 이슈들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맞추고 1번에서는 다 틀렸지만 하나씩 맞춰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또. 네. 갑자기 관대해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연말이니까 한 번 또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겨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뭐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눈을 뒤집어 까고서 맞추려고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배나은 간사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기분 좋아요. 우리 맞추면 우리는 좋은데 배나은 간사는 이거 니네가 맞추든 못 맞추든. 근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못 맞추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베나베나 쇼는 어쨌든 여러분들 승리로 끝나겠습니다. 네, 이겼어.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종편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진짜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정신 나간 분이에요. 네. 이거 코너명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죠. 오늘의 철컹. 오늘의 철컹철컹. 네. 오늘의 폐간. 오늘의 폐간. 오늘의 폐간.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방송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폐간해요 그냥. 네, 폐간해. 말이 안 맞네. 예, 다 신문사 각 끼고 있는 애들이니까 폐간해도 돼요. 자, 제가 볼 때 여기는 진짜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딘데요? MBN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가져온 분이 차명진 씨라서 이분이 MBN에 많이 나오거든요. ITN 연합뉴스랑. 종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네. 뭐 했지? 당연히 홀대론 하고 있었겠죠. 네. 야, 너 갖고 노네 아주 씨.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방중 그 성과 없다. 뭐 굴욕 외교다. 홀대 당했다. 아주 종편이 하루 종일. 기자 폭행 당한 것도 뭐 홀대론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이 차명진 씨가 12월 15일 MBN에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종편 역사에 남을 진짜요? 발언입니다. 예. 일단 이거는 홀대론 관련은 아니고요. 홀대론을 다루기 앞서서 이번 방중의 어떤 뭐 성과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중 정상이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이 꼽히긴 합니다. 네. 이 4대 원칙이 근데 별게 아니에요.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원칙,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원칙. 별게 아니죠. 원칙이니까요. 네. 그동안 늘 하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게 뭐 한중 간에만 한 것도 아니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 기구 및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미 다 전제하고 있는 한반도 원칙 중에 몇 가지를 한중이 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로 꼽히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하도 분탕질을 쳐놔서 한중 관계가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놨다. 이런
큰 맥락의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중 정상이 네. 이걸 같이 읽었으니까,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인정되는 것이죠. 근데 차명진 씨가 이걸 뭐라고 평가하느냐? 제가 볼 때 이분도 소설 써야 돼요. 어제 그래요? 김순덕 씨랑 같이 데뷔 신춘문예 데뷔. 두 분이 같이 공동 소설 쓰면 되겠네. 공저하면 되겠어. 공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과가 4대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예. 3개월 후에 북핵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3개월 후에. 자, 그때 이 4가지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전쟁 절대 불가. 그러면은 선제 공격이나 군사 시위도 하지 말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의 저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핵이나 핵무기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번째, 대화 협상으로 남북 문제 해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압박도 없이 계속 대화만 하자.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은 경우 성과 없는 회담 하자는 거고. 그다음 4번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해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경수를 해결할 때 우리가 돈 줘가지고 경수를 하듯이 우리 보고 그거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보고 북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 4대 원칙이라는 건 성과라기보다는 정말로 저는 우리 한국에게 정말 불리한 그러한 결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망상. 자,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지금 떼놈이 지금 이제 북한 핵무기를 앞에다 놓고 우리 보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엄마 어떡해. 야, 이거는 근데 방송사가 이분한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떼놈들로 격하하면서 떼놈들이 우리한테 북핵 앞에서 절하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막 나가네. 와, 정말 브레이크가 없네요. 여기에 대한 패널이나 다른 당연히 진행자가 엄청 당황했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약간 비속을 쓰는데 그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은 적합치 않은 거. 아니, 사람들이 하도 불편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맨날 그런 말 하는데 맨날 그러니까 나와서, 맨날 당황한데. 맨날 나와서 맨날 그런 말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MBN은 이제 그만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앵커 연기한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네. 아니 다른 말은 다 동의하는데 떼놈이란 표현 때문에 당한 걸 수도 있지. 제가 이분의 이런 발언 주장을 굳이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평가 필요합니까? 워낙 몰상식한 얘기라서. 그런데 제가 이분의 주장, 차명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 국민들한테 북핵 앞에서 절해라라고 시킨 게 됩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 생각나세요? 거기에 남북 협력이 있어요. 그럼 똑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4대 원칙하고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대통령도 우리한테 북핵 앞에서 절해라고 시킨 게 되잖아요. 차명진 씨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정권이 없었다는 어떤 비판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남북 대화나 협력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지니고 있는데 이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거의 헛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방송 불가 용어를 쓴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격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는 정말 사회에 정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 방문, 그것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직후에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좀 관계가 정상화되는 찰나에 그 상대국을 떼놈이라고 비하한 거는 이거는 자칫하면 만약 중국 언론이 이걸 발견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아니 하고 싶으면 자기 SNS나 일기장에 적으시면 돼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이분 따로 분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심의 늘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걸 보고도 법정 제재를 안 내린다? 제가 볼 땐 폐간이에요. MBN하고 방심이는 다 폐간이에요 그냥. 폐간이란 뜻을 지금 아시구나. 몰라. 그냥 다 폐간이야 그냥. 저 죄송한데 술 드셨어요? 정말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요거 하나로 해도 충분하다. 네네. 차명진 떼놈. 정말. 근데 떼놈이라는 거를 떼놓고도
떼놈이란 용어가 아니더라도 이분의 논평 자체가 저 상상 초월이죠 진짜. 네,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알차게 꾸며봤네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로 넘어갈까요? 네. 처음 뵙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KJC79님, 민얼련 화이팅! 채널A랑 TV조선 지나가다 보더라도 혈압 오르고 매일 화나는데 매일 모니터링 하셔야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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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물론 똥은 더러워서 피합니다만은 가끔이라도 보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럼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방송사에 항의 전화도 하시고 방심위에도 전화로 넣을 수 있거든요. 제보가 아니죠. 심의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연만 너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방심위에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하면은 방심위가 지금 맨날 그 경징계 내리고 그러는 거 그렇게 못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인데요. 열려라 열매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타국계 잘 듣고 있어요. 전 내일 목요일에 종강인 대학생인데요. 종강 기념으로 저 스스로에게 보도지침 책을 선물했어요. 이거 진짜 감동이네. 네, 박수. 너무 멋있으십니다. 뒤에는 더 멋있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다니는 구립도서관에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신청할 때 메모란에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리 펀딩을 하신 모양이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얼마 후 신간 도서란에 보도지침 책이 꽂혀 있으면 마음이 콩닥콩닥할 것 같아요.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읽어 내년 3월 개강 전까지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요. 종종 댓글 남길게요. 세 분 건강 꼭꼭 챙기세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종강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인데. 네, 대학 종강인 대학생이라고 밝혔잖아요. 좀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또 보도지침 책에 스토리 펀딩까지 저희가 다음 주에 일괄 배송합니다. 신청 신청 본인 책 신청하신 분이랑 본인 책과 더불어서 그 여러 도서관에 보내달라고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일괄 배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월 중에는 아마 다 배치가 될 겁니다. 봉우 씨가 저희 단골 손님들도 댓글 읽어주시죠. 단골 손님들 미령곰탱님. 미령곰탱이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일요일부터 3일간 엄청 아팠고 오늘은 병원 갔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다운만 받아놨던 월수 방송을 한 번에 듣고 있다고. 내일 한 방에 후기 올려주신다고. 저희 늘 말씀드리냐 후기 안 올려주시고 짧게 댓글만 달아주셔도 늘 감사드립니다. 미령곰탱님이 아마 지금 아프신 게 저처럼 배 아프신 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염 같은 거였는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베나베나 활동가님 빵은 남포동 나가는 일정을 다음 주로 미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가면 꼭 사드린다고. 아닙니다. 전 빵보다 이런 댓글이 더 좋아요. 베나베나 쇼 기대된다고. 오늘 마침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민원연 회비로 시계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황교안처럼 자랑스러운 동문산 받으려다 쫓겨나는 수도 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본봉쇼 런칭을 지금 요구하셨는데요. 오늘의 배간 나갔습니다. 오늘의 배간 제목을 바꾸라고. 그럼 내일의 배간. 티에노님도 셀럽 김손덕 칼럼 때문에 너무 많이 웃었다고. 오늘 김손덕이 제일 재밌었다고 합니다. 본인 덕에 흡족할 만한 칼럼이라고. 이거 웃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아래가 더 웃겨. 아직도 간장 두동 주종지 이길 만한 칼럼은 이 세상에서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레알 팩트입니다. 조선이 뭐였죠? 간장 두종지는. 근데 조선그룹이 약간 불후의 명작이 많아요. 그래요? 어제 저희가 김순덕 칼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월간 조선에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되면 북한하고 전쟁하는 시나리오. 그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그리고 레이니치세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되게 여러 개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드립니다. 강규영 이사의 엽기 행동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앞으로 대학 교수 역시 퇴출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지대 정말. 사회적 매장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KBS 적폐는 B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만 몇 번을 돌려봤네요. 정답은 그냥 강규영 이사 자체네요. 적어주셨고요. 제가 어제 B를 몇 개 넣었거든요. 뭐지?
무슨 말인지 저희가 정작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래 보면은 김순덕 칼럼은 정말 의식의 흐름이 안드로메다까지 가셨네요. 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글에 애써 읽어야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눈물겹습니다. 아니, 재밌지 않나요? 예. 이게 역시 사람마다 조금 반응이 다른 게 저희가 그런 걸 읽어드리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재밌는 입장이고요.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이 막 분노같이 일어나지고 재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티에노님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레이니치스님이 그 입 다물라라는 유행어밖에 들을 말이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티에노님이 준표 형 좀 귀엽지 않나요? 이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준표 형 귀엽다고.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처장님이 돌아오시니까 어제도 이 말을 한 것 같지만 처장님과 함께 돌아와서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